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춤이란 옮김. 에고는 삶에 꼭 필요한 것.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 다이얼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여기에 왜 왔는지 기억할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에고 다이얼을 최대한 낮춰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데보라가 물었다. 높은 알아차림과 낮은 에고를 가진 사람이 분명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지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말이에요. 내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에고는 인간 생존 메커니즘의 일부니까요. 알아차림이 최대가 되고 에고는 없다면 그런 상태는 제가 임사체험에서 경험했던 상태와 같습니다. 저쪽 세상에서 육체 없이 있는 동안에는 저만의 정체성, 저만의 감정들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다른 모든 존재들의 감정도 저의 감정만큼이나 강하게 느꼈지요. 상처받은 사람의 고통만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과 결핍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고통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 저는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느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만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몰라서 혹은 스스로 괴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상태에 머무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매일 매순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저쪽 세상의 상태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 가득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늘 그들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이 세상에 적합한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그 메커니즘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고통과 감정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이 물질 세상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에고라는 메커니즘 말이에요. 몇몇 사람이 씩 웃었고 몇몇 사람은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에고 다이얼을 낮추고 의식적인 알아차림 속에서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요. 제임스가 불쑥 말했다. 그게 수많은 아시람과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이겠죠. 에고를 버리고 모두가 순수한 의식으로 함께 사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할까요? 에고가 그렇게도 중요한 이 세상에 오지 말고 그냥 그 비이원성의 상태에 머무르면 되지 않을까요? 숀드라가 의견을 말했다. 그러자 캐시가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공동체나 아시람은 의식적인 삶이라는 좋은 개념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 의도가 잘 지켜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인간은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어디를 가나 자신의 에고를 갖고 다니죠. 저도 아시람에서 살아봤고
대부분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곳에서 살면 살수록 사람들의 에고가 터져나오는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되더군요.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바깥 세상만큼이나 서로 경쟁적이었어요. 수행조차 경쟁적으로 하는 거죠. 다들 구루에게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영적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구루의 관심을 끌려고 경쟁하고 모두 구루의 애완동물이 되려고 했어요. 구루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자들이 조달해주곤 했는데 한 번은 구루가 정확히 자신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며 제자들을 꾸짖고 화를 내기까지 하더라고요. 에고를 부인하면 에고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반대로 에고를 받아들이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 즉 에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면 에고는 더 이상 그렇게 이상하게 폭발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이 세상에서는 에고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고 없이 순수한 알아차림 속에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출가해 은둔자처럼 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은 에고 다이얼은 최고에, 알아차림 다이얼은 최저에 설정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반대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제임스가 말했다. 와우, 에고가 최대에 이른 쪽이 두 사람 관계에서 모든 권력을 휘두를 테고 반대쪽은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시키는 일을 처리하겠군요. 캐시가 말했다. 에고가 없다면 자신의 필요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학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로 에고를 갖고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덧붙였다.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 그때 마침 호텔 매니저가 나타나 트랙터 운전수가 왔으므로 육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매니저는 우리가 구조된 것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모두 정말? 벌써? 라고 소리치고 말았다. 하지만 시간은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벌써 2시간이 지난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소지품들을 챙긴 뒤 호텔을 나와 우리의 바닷길 전용 마차가 기다리고 있는 해변으로 갔다. 한 명씩 트럭터 옆에 세운 사다리를 딛고 차 뒤쪽 상판으로 올라갔다. 트랙터가 통통 소리를 내며 육지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모두 드넓은 바다를 감상했다. 해안에 도달하자 모두 한 명씩 차에서 뛰어내려 모래사장과 울퉁불퉁한 계단을 지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버스를 타고 대학으로 돌아왔다. 버스 안에서도 우리는 모두 약간씩 흥분된 상태였다. 섬에 발이 묶인 덕분에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이 주어진 듯 했다. 덕분에 전혀 예상에 없던 아주 즉각적이고 멋진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여기 이 물질 세상에서 살려면 왜 에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알아차림,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전체의 일부라는 알아차림과 에고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까지 탐구했으니 앞으로 남은 캠프 기간에 모두들 그 삶의 깊이를 더하게 될 것 같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겁게 살고 싶었기 때문임을 받아들일 때 이 물질 공간에서의 경험은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가. 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